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준호 오빠 잘 챙길게요.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행복하게 미소 짓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고 예의 바른 태도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아들 부부가 잘 다녀오기를 바라며 손을 흔들어 주던 그 순간 정숙의 가슴 한켠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고 아들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생사연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붐볐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가운데 새하얀 린넨 셔츠를 입은 준호와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의 할인이 손을 꼭 잡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몰디브 다녀와서 진짜 효도할게요.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정숙을 껴안았다. 정숙은 아들의 넓은 등을 토닥이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먹먹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준호야, 조심해서 다녀와. 날씨 덥다고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저 이제 유부남이에요. 조심할게요. 준호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그 옆에서 할인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준호 오빠 잘 챙길게요.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고 예의 바른 태도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할인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둘이 행복하게 잘 다녀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결혼식은 한 달 전에 끝났다. 만남 지 6개월 만에 전격 결혼이었다. 준호는 대학병원 약사로 일하고 있었고 할인은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쳐 인사를 나눈 것이 인연이 됐다고 했다. 엄마, 이렇게 좋은 사람 놓칠 수 없어요. 할인이는 정말 착하고 마음씨도 좋아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프러포즈를 했다. 정숙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며 우려했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허락했다. 결혼식 날 할인의 부모는 오지 않았다. 할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라며 슬픈 표정을 지었고 정숙은 그녀를 더욱 안쓰럽게 여겼다. 출국장 앞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다. 준호의 팔은 할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할인은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출국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행복하게 잘 다녀오렴.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다. 그것이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몰디브 말레 국제공항에 도착한 준호와 할인은 수상 비행기를 타고 리조트 섬으로 이동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고 하얀 모래사장은 눈부시게 빛났다. 와, 진짜 천국이네. 할인아, 우리 여기서 평생 살까? 오빠, 바보 같은 소리. 그래도 좋다. 오빠랑 함께면 어디든 천국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리조트 방에 짐을 풀었다. 오션뷰 빌라는 넓고 깨끗했다. 침대 위에는 꽃잎으로 만든 하트 모양 장식이 놓여 있었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와인이 테이블에 차려졌다. 오빠, 건배하자. 우리의 시작을 위해. 그래,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하지만 준호는 몇 잔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 할인아, 나 왜 이렇게 더운 것 같지?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줄래? 오빠, 몰디브가 원래 더워.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그날 밤 준호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하리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물을 건넸다. 오빠 비행 때문에 피곤한가 봐. 약 먹고 푹 쉬어. 그래야겠다. 고마워 하리나. 준호는 하린이 건넨 하얀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그리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신혼여행 이틀째 밤 한국 시각으로 새벽 2시. 정숙은 침대에 누워 잠들려던 참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준호 씨가 숨을 쉬지 않아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배경으로 누군가 급하게 외치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준호가 어떻게 됐다고? 정숙은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호텔 의사가 지금 응급처치 중인데 반응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해요? 준호 오빠가. 하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겼다.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다. 여보세요? 하리나?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그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준호야. 우리 준호가. 다음 날 아침 6시 몰디브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유가족이십니까? 김준호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은 정숙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급성 심장마비. 현지 병원에서 사망 확인.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현지 경찰의 소견. 유해는 일주일 내로 송환 예정.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말도 안 돼요. 우리 준호는 건강했어요. 정숙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어머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화는 끊겼다.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준호는 출국 전 건강검진에서 어등급을 받았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다니. 말도 안 돼.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준호의 시신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하린도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님. 하린은 정숙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녀는 영안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정숙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린아, 너도 놀랐겠구나. 그때 상황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저희가 저녁 먹고 돌아와서 오빠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먼저 주무셨어요. 저는 샤워하고 나왔는데 오빠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하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119에 전화하고 호텔 의사가 와서 심폐소생술했는데 소용없었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장례는 3일장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준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모두들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리는 장례식 내내 준호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불쌍한 신부. 신혼여행에서 남편을 잃다니. 정말 기구한 팔자야. 이제 어쩌려고. 조문객들은 하린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린이 방에서 나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인아, 어디 가니? 아, 어머님. 보험 관련 서류 좀 처리하러 가요. 보험?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네, 준호 오빠가 신혼여행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었대요. 그거 처리해야 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벌써? 장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장례 비용도 많이 들어서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리는 담담하게 말하고는 가방을 챙겼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찻잔을 들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날 저녁 정숙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준호의 대학 친구였다. 이모님 이거 봤어요? 할인이가 SNS에 이상한 글 올렸는데요. 첨부된 스크린샷을 보는 순간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할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준호야, 우리 짧았지만 행복했어. 너무 보고 싶어. 이젠 편히 쉬어. 사랑해.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 123-456-7890-12로 부탁드립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준호와 함께 찍은 몰디브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석양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정숙의 손이 떨렸다. 남편을 잃은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계좌번호를 공개한다고. 그것도 SNS에?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정숙은 휴대폰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이 지났다. 정숙은 준호의 방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들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개키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꺼내보았다. 우리 준호.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그녀는 준호의 사진을 꺼내 쓰다듬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 그때 택배벨이 울렸다. 택배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국제 특송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지는 몰디브였다. 몰디브에서 왜? 정숙은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준호의 개인 유품들이 들어 있었다. 카메라, 선글라스, 시계, 그리고 방수 파우치 안에 든 SD카드. 이게 뭐지? 정숙은 SD카드를 컴퓨터에 삽입했다. 폴더가 열리고 사진과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신혼여행 사진들이 가득했다. 공항에서 찍은 셀카,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 리조트 전경, 해변, 석양. 그리고 할인과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정숙은 하나하나 사진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그때 마지막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다른 파일들과 달리 이름이 달랐다. VOICEMEM5203 MP4. 정숙은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준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배경은 호텔 화장실인 것 같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카메라를 몰래 들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나 지금 좀 이상해요. 오늘이 2월 3일인데.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할인이랑 저녁 먹고 나면 자꾸 몸이 이상해요. 처음엔 그냥 음식이 안 맞나 했는데 온몸이 너무 뜨거워지고 식은땀이 나요. 어제는 구토까지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인이한테 말했더니 몰디브 음식이 안 맞나 보다고 하는데 약을 자꾸 먹이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머리도 아프고 손발도 저려요. 그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병원 가자고 했더니 신혼여행 망치고 싶냐고 해서.
그냥 참고 있어요. 근데 엄마 진짜 이상해요. 할인이가 주는 약이. 준호는 말을 멈추고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할인이가 나한테 그럴 리 없지. 그치?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 듯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남겨둘게요. 엄마, 나 괜찮을 거야. 그치? 엄마.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정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다. 아!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정숙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그리고 또다시 재생했다. 준호의 얼굴,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약을 자꾸 먹이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의 영상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다. 할인이 방을 확인해야 해. 할인은 그날도 아침 일찍 외출했다. 은행 업무 보러 간다고 했다. 정숙은 할인의 방문을 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옷걸이에 걸린 옷들, 신발장. 그리고 아래쪽에 놓인 여행 가방. 이게 몰디브에서 썼던 가방이겠지. 정숙은 가방을 꺼냈다. 지퍼를 열자 안에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파우치가 들어 있었다. 파우치를 열자 립스틱,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약병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정숙은 약병을 집어들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라벨이 깔끔하게 뜯겨져 있었다. 왜 라벨을 뜯었지? 그녀는 약병을 흔들어 보았다. 20알 정도 남아 있었다. 다시 가방을 뒤지자 옆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다. 봉투를 열자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여행자 상해보험 증권. 피보험자 김준호. 보험금 3억 원. 수익자 서아린. 가입일 2025년 1월 15일. 정숙의 눈이 날짜에 고정됐다. 1월 15일. 그날은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결혼식 전에 이미 보험을 들었다고. 그것도 3억짜리 보험을. 정숙은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할인이었다. 정숙은 재빨리 약병과 서류를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다. 옷장 문을 닫고 방을 나왔다. 응, 있었어. 거실로 나오자 할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 응, 업무가 금방 끝나서. 저녁 준비하려고 왔어.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할인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소름 끼쳤다. 정숙은 주머니 속 약병을 꽉 움켜쥐었다. 아니, 괜찮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됐어. 난 방에서 좀 쉴게. 정숙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주머니에서 약병과 서류를 꺼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준호의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이모야. 급한 일인데. 지금 만날 수 있니?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약병을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다. 준호의 친구 민수가 동행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의심스러우시면 정식으로 감정 의뢰를 하셔야 해요. 응, 알아. 꼭 확인해야겠어. 국과수 접수 창구에서 정숙은 약병과 함께 준호의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일단 약물 성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경찰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에요? 네,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필요하니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정숙은 경찰서를 찾아갔다. 형사과에서 중년의 형사가 그녀를 맞았다. 진술서 작성하시고 증거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준호의 영상, 약병, 보험 증권, 그리고 할인의 이상한 행동들. 형사는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일단 부검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부검을 다시 한다고요? 네, 몰디브에서 간단한 검사만 하고 넘어갔는데 독극물 검사를 정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 시신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필요합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다. 형사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금방 갈게요. 정숙은 서둘러 제시도 운계 속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는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어머님. 형사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검 결과. 고인의 혈액과 조직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요? 네. 쥐약이나 살충제에 들어가는 독극물입니다. 치사량 직전까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우리 준호가 급성 중독이 아니라 만성 중독입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소량씩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약병 감정 결과도 보여줬다. 어머님이 제출하신 약병 안의 알약도 분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소화제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비소 성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할인이가 네, 서할인 씨를 긴급 체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체포영장 발부 중입니다. 형사는 컴퓨터를 켜서 화면을 보여줬다. 그리고 어머님,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떠 있었다. 30대 남성 신혼여행 중 급사. 원인 미상 마이너스 2024년 7월. 신혼 4개월 만에 사별한 비운의 여성 마이너스 2023년 11월. 이 사건들 기억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아내가 서할인입니다. 본명은 서할인이고 한 번은 배할인으로 한 번은 최할인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 번이나요? 네. 그리고 세 사건 모두 비슷한 패턴입니다. 만남 지 6개월 이내 결혼, 신혼여행 또는 신혼 초기의 사망, 그리고 3억 원대 보험금.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023년 11월 제주도 신혼여행 중 익사. 두 번째 피해자는 2024년 7월 발리 신혼여행 중 심장마비. 그리고 세 번째가 영애 드님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계획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쇄보험 살인범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형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다른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팀장님, 서할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도주한 것 같습니다. 뭐? 이웃 주민 진술로는 오늘 새벽에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형사는 책상을 쳤다.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다 막아. 지금 당장. 할인은 이미 김포공항에 있었다.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여권하고 항공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었다. 여권 사진 속 여자는 할인과 비슷했지만 이름은 달랐다. 박지은. 가짜 여권이었다. 잠시만요, 확인 중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동안 할인은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공항 입구 쪽에 경찰차가 보였다. 제 길 벌써 알아챘나? 손님 죄송한데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됐어요. 하리는 여권을 낚아채고 돌아섰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개인실에 들어간 하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여권을 꺼냈다. 이번엔 이수진이라는 이름. 일단 국내선으로 부산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일본으로. 그녀는 재빨리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화장실을 나서는 순간 여러 명의 경찰이 그녀를 둘러쌌다. 서아린 씨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리는 잠시 멈칫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그 영상 때문이군요. 준호 그 바보가 결국 날 배신했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알아요 그거.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하리는 태연하게 손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공항 밖으로 연행되는 할인의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쳤다. 왜 3명이나 죽였습니까? 보험금 때문인가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할인은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3명이요? 증거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경찰차에 올라탔다. 경찰 조사에서 하리는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이자 태도가 바뀌었다. 좋아요, 말할게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댔다. 준호는 내가 죽였어요. 맞아요. 형사들이 술렁였다. 이유가 뭡니까? 돈이요. 3억. 나쁘지 않잖아요. 다른 2명도 당신이? 증거 없으면 인정 못해요. 준호만 인정합니다. 형사는 파일을 넘겼다. 첫 번째 피해자 박태우 씨의 유품에서도 당신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이민호 씨의 보험금 수령 계좌 추적 결과 당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할인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이거. 형사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할인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었다. 이 남자 아시죠? 보험 설계사 강민우 씨. 당신 공범입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강민우 씨도 체포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 자백했어요. 당신이 주도했다고. 그 개자식이. 할인은 책상을 쳤다. 좋아요. 다 말할게요. 어차피 이제 끝이니까. 할인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5년 전부터 보험 설계사 강민호와 공모해 결혼 사기를 계획했다. 타겟은 주로 30대 초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독신 남성들. 부모와 사이가 좋고 성격이 순한 사람들을 골랐다. 처음엔 그냥 재미였어요. 할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첫 번째는 박태우. 대기업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죠. 만난 지 4개월 만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했어요. 일부러 익사시켰다는 거죠? 물론이죠. 파도가 센 곳으로 유인해서 다리에 쥐났다고 도와달라고 했죠. 그 바보는 수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켜봤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걸. 형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두 번째는 이민호. 약사였어요. 이번엔 좀 더 조심했죠. 발리에서 현지 약을 먹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약에 제가 미리 독을 섞어놨죠. 비소를? 아니요, 그때는 다른 거. 심장마비 유도하는 약이요. 강민우가 구해줬어요. 그리고 준호 씨는? 할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준호는 좀 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처음엔 다른 애들처럼 그냥 타겟이었는데 착하더라고요. 진짜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오히려 죽이기 쉬웠죠. 약 먹이는 것도 의심 안 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고. 바보 같았어요. 형사는 주먹을 쥐었다. 후회는 안 합니까? 하리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후회요? 딱 한 가지. 준호가 그 영상을 남긴 거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10,000원이었다. 언론사 기자들, 피해자 유족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서아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총 9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극히 잔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서아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공범 강민우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할인을 바라봤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쳤다. 어머님. 할인이 입을 열었다.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사랑했어요. 진짜로. 그것만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닥쳐. 정숙이 소리쳤다. 사랑했으면 죽이지를 말았어야지.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이 나쁜 년아. 하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진짜 사랑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 죽이고 싶었는지도. 이 미친년이. 정숙이 앞으로 나가려 하자 옆 사람들이 붙잡았다. 재판장님, 피고인 퇴정시켜 주십시오. 피고인 퇴정. 교도관들이 할인의 팔을 잡았다. 할인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진심으로. 문이 닫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정숙은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준호야. 엄마가 해냈어. 그 나쁜 년 잡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에 앉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 준호 형이 남긴 영상 덕분이에요. 형이 마지막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3개월 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준호기억재단. 금빛 글씨로 새겨진 현판이 걸렸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정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준호기억재단 이사장 정숙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제 아들 준호는 신혼여행에서 아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기록했고 그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재단은 준호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증거 복원 지원, 보험 사기 피해자 상담, 그리고 데이트 폭력 및 결혼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작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준호야, 엄마가 너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 내가 원했던 세상 엄마가 만들어 갈게. 박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행사가 끝나고 정숙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벽에는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준호야. 정숙은 사진 앞에 섰다. 엄마는 이제 울지 않을 거야. 대신 싸울 거야. 너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아들의 복수는 끝났지만 엄마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지켜봐줘, 준호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사무실을 물들였다. 정숙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재단 홈페이지가 떴다. 준호기억재단 마이너스 진실을 기록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녀는 첫 번째 상담 신청서를 열었다. 30대 여성,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의심스럽다. 정숙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5년 후, 준호기억재단은 전국 5개 지부를 둔 대형 NGO로 성장했다. 200건이 넘는 보험 사기 사건을 적발했고 30명의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줬다. 정숙은 여전히 이사장으로 재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재단을 찾아왔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정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이걸 남겼어요. 혹시 모르니까 봐달라고. 정숙의 가슴이 뛰었다. 준호가 생각났다. 그래요. 우리가 꼭 확인해 볼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숙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다. 준호야, 오늘도 한 명 구했어. 내가 시작한 일 엄마가 계속 이어가고 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야, 엄마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남긴 씨앗, 엄마가 숲으로 키워낼게.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일을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정의는 계속되고 있었다. 준호의 이름으로. 재단 현판의 문구가 달빛 아래 빛났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